정말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금토일 캠프를 저희 수안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사무실의 영상을 좀 많이 찍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제의 젊은 대표 까망 약사님이 쓰신 당신의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책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 책은 제가 전부 다 하루 그냥 꼬박 읽은 것 같아요. 쉬는 날 하루 꼬박해서 읽었는데 어렴풋이 그냥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다이어트 하시는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다이어트의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게 됨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공유를 하는데요. 하우제에서 나오는 드림파 프로테 이 제품으로 인해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얘가 마지막 다이어트가 되었어요. 얼마나 이 제품을 만난 거가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저희가 2박 3일 캠프를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는 믿기지 않는 가격 8만원, 추가되는 경비 정말 없어요. 책이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 읽는 순서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순서대로 2장에서 3장 읽고 1장 읽고 4장 5장 읽는 순서대로 해보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좀 더 빠르고 그렇게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가니까 이 책을 구매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프롤로그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까지의 다이어트는 잘못되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많은 다이어트 보조제와 방법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쉽게 혹하며 끝없는 시도를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쉬운 다이어트 방법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그 시도를 통해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 가감하게 말하면 현재 다이어트 시장의 관점은 완전히 틀렸다. 우리는 다이어트에 대한 당연한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 먹어서 뺀다는 기존 다이어트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이어트의 원칙은 간단하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여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더 적은 양을 먹으면 살은 당연하게 빠진다. 이 당연한 원칙을 실행하면 된다. 적게 먹으면 생길 수 있는 영양학적 아사를 막고 더 많이 움직여 체지방을 태우며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 우리가 외면하려는 불편한 진실이며 진리일 것이다. 결국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변하지 않는 나의 생활습관,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이 책의 최종 목표다. 그렇다면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덜 먹을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할 것인지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2박 3일 캠프 안에서 이 진실의 비밀을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된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아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답은 파이토케미칼을 포함한 조절소의 섭취, 자아 실현을 통한 강한 동기부여에 있다. 책을 다 읽을 때쯤 우리는 성공하는 다이어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비만은 질병이다. 두 번째 다이어트 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번째 마지막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네 번째 참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위한 몸 비우기.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을 통한 마음 비우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진대사를 이해하는 거가 첫 번째. 우리 몸은 어떠한 의지가 없어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통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한다. 체내로 들어온 산소, 물, 음식, 보충제 등이 다양한 대사를 이루어 이산화탄소, 땀, 소변, 대변, 열 등을 내보내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부산물로 활성산소와 약간의 염증이 유발되지만 체내의 황산화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제거되고 정상 상태로 유지된다. 이러한 체내의 대사를 신진대사 혹은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처한다라는 의미를 뜻한다. 8가지 영양소 이해하기. 필수라는 말이 붙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은 모두 인간 몸 안에서 만들 수 없는 영양소이다. 때문에 따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특히 최근에는 환경 파괴로 인해 영양의 부족이나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영양소 결핍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영양 성분이 예전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들 인식하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소의 분류, 3대 열량 영양소하고 5대 대사 조절 영양소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영양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우리가 흔히 영양소라고 말하는 것은 3대 영양소 혹은 5대 영양소이다. 물을 제외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보통은 탄단지라고 하는 3대 영양소라고 부르고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포함하여 5대 영양소로 정의한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잘 나와져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대는 비타민, 미네랄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 얘네는 신체 조직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 또 생리 기능 조절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6대는 식이섬유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7대로 들어가는 거가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포도당과 글리코겐인데 포도당은 몸에서 즉각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며 글리코겐은 수많은 포도당이 뭉쳐있는 저장형 포도당이라는 거. 그래서 단백질은 물과 함께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 성분이라는 거. 5대 대사 조절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비타민, 미네랄이 추가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비타민 13종, 지용성 비타민하고 수용성 비타민에 대한 종류하고 이 아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미네랄 16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져 있답니다. 그래서 다량 미네랄, 미량 미네랄 해가지고 7가지, 9가지, 16종이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주요 기능이라든가 결핍이 됐었을 때 그리고 과잉 섭취했었을 때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 하면 안 좋게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캠프에서 2박 3일 진행을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많이 권해드리는 거가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에 대한 오명, 이거는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시중에서 압도되는 건강 정보들이 넘친다. 그중 익숙한 것은 소금은 건강에 무조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소금의 과잉 섭취는 물론 고혈압,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신부전 및 신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소금 자체는 나트륨이 아니다. 소금은 염화 나트륨을 의미하며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다량 미네랄이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관여하고 세포의 삼투압을 유지한다. 또한 체액의 산알칼리도 pH를 조절하며 근육의 운동과 뇌신경의 자극 전달에 필요하다. 더불어 나트륨은 담, 즉 체장액, 장액 등
중요한 소화액의 소화액의 재료가 되어 우리가 섭취한 음식, 소화 및 흡수까지 돕는 이로운 미네랄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그 디톡하는 중에 소금을 권해드리는 이유를. 그리고 이제 소금을 드시고 나면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꼭 필요한 다량의 미네랄이 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이섬유로는 변비에 자주 활용되는 차전자피와 셀룰로스가 있다. 우리의 지나친 영양 과잉을 막아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영양학적 가치를 지녀 중요한 조절소 중 하나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차전자피가 주 원료인 제가 이제 장박사를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이섬유로 변비에 자주 활용하는 차전자피와 셀룰로스가 있다는 것을 읽어드렸어요. 파이토케미칼하고 관련된 내용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파이토케미칼하고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이 책을 따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시 나오는 신호전달 물질 7가지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그 다음에 호르몬인 인슐린, 코티졸, 렙틴, 그렐린, 아디포, 렉틴이라는 거.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로 식사 후 포만감을 제공함으로써 식욕이 제어되어 폭식 예방 물질이라고 한다라는 거. 물 대체 가능한 차,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미차, 보리차, 옥수차 등은 이런 곡물차들은 물 대체 가능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 대체 불가한 차들이 있어요. 커피류, 녹차, 홍차, 옥수수 수염차, 헛개나무차, 결명자 차, 이런 것들은 불 대체 불가차라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깨끗한 미온수를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소화신호 전달. 심장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신진대사를 통해 만들어낸 에너지를 사용하여 뛴다. 심장이 뛰는 신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심장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심장이 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도 1초에 한 번씩 뛰게 하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신호는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 몸에는 1초에 한 번씩 심장을 주기적으로 뛰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체가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신호 전달 체계가 있다. 우선 신호는 각각의 세포가 주어진 환경에서 자극을 감지하고 그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주고받는 소통을 의미한다. 이어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 자체는 신호 전달 체계를 의미한다. 전달되는 바통은 신호이자 신호 전달 물질로 비유할 수 있다. 독립생활을 하는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영양분이나 소통하는 세포를 찾는 행동 등에서 다른 세포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다세포 생물의 경우 이 같은 사회 활동이 훨씬 중요하며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로부터 받는 다양한 신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해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세포 대사를 진행하며 이것이 신진대사로도 확장된다. 그러므로 신호 전달은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넘어 생명의 생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이어트와 관련된 7가지 신호 전달 물질. 다이어트 시 나오는 신호 전달 물질 7가지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호르몬인 인슐린, 코티졸, 렙틴, 그렐린, 아디포, 렉틴 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쭉 해서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코티졸의 폭주를 막아주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거.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는 거. 아디포넥틴은 지방분해 호르몬이라는 거. 식욕 촉진 호르몬은 그렐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그림으로 해서 나와져 있어요. 외적인 힘은 그냥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던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내적인 거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적인 힘에는 소화력, 정력, 정신력, 면역력, 자가치유력, 체내의 모든 항상성을 유지하는 힘 등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내적인 힘은 사실 외적인 힘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 생존에 꼭 필요한 힘이기 때문인데, 자기 치유력, 면역력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 내적인 힘 중 한 종류의 힘을 70% 정도 쓴다면 자연스레 30%를 나누었을 나머지 힘이 줄어든다라는 말이겠죠. 소화력을 많이 쓰다 보면 면역력, 자기치유력, 자가치유력 등 다른 내적인 힘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단식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쓰는 에너지를, 소화에 쓰는 에너지를 안 쓰다 보면 자기 치유력이라든가 자기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를 캠프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임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많은 에너지는 소화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유추는 단식 이후 다양한 불치 및 난치 질환의 회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단식으로 인해 내부에서 사용하는 소화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다른 힘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면역력과 자가치유력 등 그 역할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캠프에서 정말 많은 임상들이 있어요. 앞서 말한 불치 및 난치 질환은 현대의학이 아닌 한의학과 민간요법을 통해 치료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비과학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은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요법의 대부분은 한의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적인 힘을 바라보는 관점과 회복의 관점은 한의학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내적인 힘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인식은 임상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단식 치유를 보는 관점도 이와 같다. 소화력이라고 하는 큰 힘이 최소화되면 나머지 내적인 힘들이 새롭게 분배되면서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관점으로 익힌 내적인 힘의 이해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나의 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염증과 활성산소는 지나치게 많은 영양 섭취는 더 많은 부산물과 노폐물을 만들고 여부는 체지방으로 바뀐다. 잉여의 영양이 변화된 체지방은 내부의 다양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든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가 된다. 더불어 많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되면 세포들을 자극하고 노화시켜서 파괴된다. 노화와 질병의 원흉이며 최대적으로 지목되는 염증과 활성산소가 모두 영양분과 산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너무 잘 먹는 거가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비만은 만성염증 상태. 살이 찌면 자연스레 지방세포의 수가 늘고 크기는 커진다. 흔히 비만이 되면 염증이 많이 되고 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다. 늘어나고 커진 세포에서 많은 염증 인자가 분비가 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중에 더 배가 고픈 이유들. 이거는 잠과 후식, 그 다음에 지루함. 지루함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하고 운동이나 식습관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며 즐겁게 하는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저희 2박 3일 캠프를 통해서 한번 오셨던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이유들이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매주 금토일 하는데 한 4주에서 8주 정도, 한 2달 정도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신다라는 거. 3장 마지막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저희가 간헐적 단식하고 관련된 그 내용 제 영상에 리뷰해 놓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이거는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방법, 16대8 원칙, 16시간 금식을 유지하고 8시간 식사를 하는 이 방법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대2 법칙, 일주일에 5번은 일반 식사를 하고 2일 24시간은 금식을 하는데, 금, 토, 일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금요일날 저녁, 그 다음에 일요일날 아침까지 하면 딱 24시간 저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다는 거. 단식은 우리가 가진 내부의 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화력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체내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앞선 방법과 다르게 단식을 기반으로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방식이라는 거. 결국 다이어트의 원칙은 덜 먹는 것이 원칙, 그 다음에 기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캠프 안에서 저희는 단식을 하면서 안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쌓아놨던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제대로 이해하기. 다이어트의 참된 의미는 단기적 체중 감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량된 체중과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있다. 체중을 줄이는 단기적 다이어트도 의미가 있지만 체중이 늘어나게 된 현재의 환경, 즉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지금 다이어트 성공하고 나서 거의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체중을 재면 제가 캠프에 들어갔었을 때 몸무게 60kg였는데 지금은 한 45에서 46kg를 지금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4 반 정도의 사이즈를 입는데 오히려 제가 이거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젊어지고 예뻐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오리가 발을 동동동동 하고서 열심히 이렇게 그 움직이는 사진을 그려놨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나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호수에 잔잔히 떠있는 백조를 상상해보자.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물속을 들여다보면 백조는 잔잔히 떠있기 위해 정신없이 갈기질을 하고 있다. 본연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생활태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대한 우리의 욕심은 실생활에서 다이어트를 수행하는 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살은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 정말 이 진리를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식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선 몸의 흐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몸은 모든 물질을 수단시킨다. 그리고 배출을 하게 되는데 배출 경로는 대변, 소변, 땀, 호흡 등 일 것이다. 보통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대변, 대소변, 땀, 호흡으로 몸에 나쁜 버려야 할 노폐물만 배출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몸은 순환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익한 물질도 일부분 배출된다라는 것. 좋은 에너지원인 당이나 아미노산, 조절소인 비타민, 미네랄도 배출된다라는 것. 좋은 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 몸의 한 부분이 막혀서 적절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몸은 알맞은 순환과 배출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 몸은 모든 영양분을 항시 배출하고 배출되어 모자라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순환 구조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실패한 이유는 결국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적게 먹고 움직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주변에서 수많은 다이어트 관련 제품과 쉽게 살 빼는 방법을 알려주기에 선뜻 힘든 과정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드시 실패하는 다이어트 방법만을 시도한다. 결론은 변하지 않는 생활습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덜 먹을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할 것인지, 그 해결책은 2박 3일 캠프 안에 있다라는 거. 안타까워요. 저희 캠프를 모르시는 분들.
2장 3장 리뷰해 드렸고 1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제목으로 암과 그 상관관계가 있는 암하고 그 다음에 비만하고 무관한 이런 암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비만하고 무관한 암은 방광암, 위암, 전립腺암 정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 상관관계가 많네요.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수많은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매일 다양한 연구와 이론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이거 내용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읽어드렸었는데, 아프지 않아서 더 무서운 질병, 비만은 왜 치료해야 할까? 질병은 크게 통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통증을 느끼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어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아프지 않으면 자연스레 치료의 적극성이 줄어들고 약도 잘 안 먹게 된다. 그렇다. 사람들은 아파야 안다. 비만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및 사회적 건강 등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저희 이제 캠프 안에 마른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몰랐었을 때는 저 사람은 여기를 왜 들어왔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인바디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마른 사람도 뺄 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른 비만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캠프 안에서 요즘 꼭 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마른 비만이 과체중 비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른 비만인 사람 대부분은 내장의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내장 지방형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외향적으로는 말랐을지 모르지만 내부의 내장 기관에는 많은 양의 지방이 붙어 있을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장 지방, 뱃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체지방률도 상당히 높으신, 외형으로 볼 때는 마르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 참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통한 몸 비우기 4장. 그래서 최고의 에너지원은 당신의 체지방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전 단식과 물만 마시는 부분 단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캠프 안에서는 물만 마시는 부분 단식을 하고 있죠. 물을 마시는 부분 단식의 경우 단식 기간이 더 연장된다. 물속에 포함된 칼슘, 칼륨 등 필수 미량 원소가 도움될 뿐 아니라 물 자체가 우리 몸의 대사를 돕는 조절수이기에 더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 단식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1981년 단식이 직접 사인이었던 10명이 단식 후에 46일에서 73일 사이에서 사망했다라는 그 표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몸에 있는 체지방을 분해해야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사 조절 영양소, 조절소를 체내에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적절한 각성 효과와 지구력, 그 다음 지구력을 상승시켜주는 파이토케미칼을 적당히 보충하고 허기를 만드는 코티솔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단당류를 보급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괴롭지 않고 건강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식하는 기간 안에 이렇게 다이어트 사탕을 저희가 먹는답니다. 근데 사탕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사탕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도 책에 아주 잘 나와져 있답니다. 그리고 단식을 통해 소화와 각종 신지대사 활동으로 혹사당한 인체의 기관에 휴식을 줄 수 있다. 누적된 체지방을 태워 없애며 다양한 질병 때문에 손상된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면역력, 자가 치유 시스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특히 또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불치병이나 난치병의 경우는 다양한 대체의학과 방법을 통해 자체 면역력과 자가 치유 시스템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시
기저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찾아야 할 방법은 비오는 것을 유지하도록 시간을 버는 것인데, 이는 5대 대사 조절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를 통해 극복 가능하다. 25,000여 종 중 아직도 많은 기능과 물질이 연구되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은 앞서 8대 영양소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정리했다시피 황산화 기능을 통한 몸의 회복력을 극대화시켜준다. 그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자 신호 전달 물질과 전기 자극을 이용해 수많은 신호를 전달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과 함께 자극 조절소 역할을 간접으로 하면서 신진대사의 정상에 기여한다. 아직도 연구 중이긴 하지만 3대 영양소가 아닌 대사조절 영양소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3대 영양소 섭취를 최소화하고 대사조절 영양소 섭취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영양결핍의 해소와 허기를 견디고 적절한 활력을 주어 단식을 유지함으로써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굶기 위해서는 에너지보다 신호 전달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단식을 유지하며 최소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체중 감량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겠죠. 요요하고 관련된 내용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를 유지하여 다이어트 상태를 전략 모드로 인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단기간에 급격히 줄어든 체중에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내 몸 안에서 살찌지 않는 그 똥보균이 싹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하는 이 프로그램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이어트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야 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요요 현상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다이어트를 끝내지 않으면 된다. 여기서 시작이 되고 적응이 된다면 끝을 생각하지 않게 되며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된다. 그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꾸준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신체는 70% 이상의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체내의 에너지원이 없어지면서 근육과 간 등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우선으로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운동하지 않고 음식물로만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저장된 영양소를 사용한다는 거. 결국 우리가 없앨 체지방은 가장 늦게 실제 빠진 체중에 비해 매우 적은 양만 분해된다는 거. 그래서 체중계에 나타난 7kg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감량할 체중을 목표를 잡을 때 노폐물과 수분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 체중 감량은 새로 잡아야 한다. 만약 5kg의 체중 감량을 원하거든 체중계상으로는 최소 8kg에서 10kg를 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체중을 몇 킬로를 만약에 빼는 목표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는 항상 3kg에서 5kg를 더 빼라고 제가 항상 권유해드리는 이유가 목표 체중을 확보하는 후부터는 체중 유지 다이어트로 변환시켜 6개월에서 1년간 지속해야 된다는 거. 아까 반복적인 이야기죠. 이 과정에서 운동은 필수이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일주일에 한 3번에서 한 4번까지는 만보를 걸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운동으로 몸에 근육이 생기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같은 양을 섭취해도 이전보다 지방으로 축적되는 영양소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이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활동 대사량이 증가하여 체중 감량에 필수이다. 강한 운동이 어렵다면 생활 속에서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계단 오르는 거, 그리고 버스 한두 정도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인다는 거. 그래서 서 있는 거를 제가 앉아있기보다는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몸을 움직이는 등 칼로리 소비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 아까 중간에 제가 이렇게 사탕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단당류, 사탕 초콜릿의 보급. 단식을 하는 동안 단당류,
설탕이나 초콜릿을 의미하는데 최고의 다이어트 유지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설탕, 초콜릿 등의 당분 식품은 기피해야 되는 비만 식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특히 식사를 극히 제한할 시 식욕, 허기짐으로 스트레스를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단당류 보급은 포도당 링거액과 유사하다. 직접적인 단당류 보급은 뇌 쾌락 충족을 자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단식 유지에 반드시 도움을 주는 사탕 필수라는 거. 근데 이거는 특허받은 사탕이라 더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자아 실현을 통한 마음 비우기. 다이어트 문제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 아름다움의 재정의와 자기 객관화. 그들은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파면박 우리를 보고 있다.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는 진짜 밝은 미소로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인터뷰 영상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인터뷰하는 얼굴들을 보면 꼭 예쁘시죠? 다이어트는 규칙적이며 지속적인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 완전히 체득된 다이어트 생활 습관으로 우리 몸을 길들이고 그 조건에 적응해야 한다. 그렇기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의지력이 있으신 분으로 성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계획적인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를 인지하면서 하루하루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거. 큰 변화는 몸이 알아차리기 쉽고 스스로도 버겁다는 것을 인식한다.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진짜 배고픔하고 가짜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말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짜 배고픔은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배고픈 느낌이 든다. 식사를 한 지 3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허기짐, 자극적인 맛을 내는 특정 음식이 당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해진다. 이거는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 진짜 배고픔은 배고픔이 점진적으로 커진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이건 진짜. 무엇이든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다. 음식을 먹은 후에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어지럽고 기운이 떨어진다. 이거는 진짜 배고픔 방법.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공복감에서 오는 허전한 느낌을 길들여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공복을 즐겨라 그 말 제가 많이 하죠. 그리고 공복감에서 오는 편안함을 기억하고 불쾌감을 상기시키기 위해 가끔은 약간의 과식을 추천하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 과식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별로인 거를 경험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 에필로그 읽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다이어트에 성공을 확신한다. 오케이. 동면을 하는 곰은 가을에 많이 먹어야 한껏 살을 불린 후 그 체지방으로 기나긴 겨울을 난다. 사람에게도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곰처럼 몸에 쌓인 체지방으로 하루 에너지를 얻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 있다. 우리 몸의 3대 에너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다. 이 영양소는 몸에 필요한 에너지지만 남는 경우 축적이 되어 살이 되고 축적이 지나칠 때 비만이 되겠죠. 우리 몸에는 음식물을 소화하여 3대 에너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고 적절하게 전신에 분배되며 부산물과 노폐물은 배출하는 등 다양한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돕는 촉매작용과 대사를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5대 대사 조절 영양소가 한다. 특히 단식을 하는 경우에 내적인 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화력에 최소화하면서 그 외에 몸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힘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절소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종합 비타민제 혹은 종합 영양제 등을 권한다. 저는 기족소리로 대신하고 있고 체험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 파이토케미칼의 보충이 필요하다. 특히 단식이나 소식을 하는 등 체내에 특별한 보충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더불어 몸의 신진대사뿐만 아니라 마음의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하여야 한다.
그것이 참 다이어트의 핵심이다. 즉 셀프 브랜딩을 활용하여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이러한 자아 실현을 통하여 보다 가치 있는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개인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체중 감량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할 당신의 마지막 다이어트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책을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무언가를 먹어서 빠진다라는 다이어트의 개념은 잘못되었다. 그 불편한 진실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가 성공할 당신의 마지막 다이어트 방법인 것이다.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를 성공하실지 아시죠?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당신의 마지막 다이어트, 이 책이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책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알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거. 해결 방법이 내용은 알지만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2박 3일 캠프 안에서 저희가 단식을 하면서 단식원의 새로운 진학, 그래서 단식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이 아이와 함께 한다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제가 1년 전 사진보다 지금 보면 많이 젊어지고 예뻐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봐도 1년 전에 그 파우제 다이어트 2박 3일 캠프를 만나기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당신의 마지막 다이어트 권유해 드리고요. 2박 3일 금토일 저희가 금요일 3시 입소해서 일요일 아침 9시에 퇴소하는 2박 3일 힐링 캠프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 파우제 다이어트를 만나신 여러분은 정말 행운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2박 3일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예뻐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시고 금토일 캠프가 있으니 캠프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한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는 저에게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 꾹 눌러주세요. 안녕.